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경제사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거래소가 만들어진 지 70년, 지수가 100으로 시작한 지 46년 만에 도달한 수치입니다. 2,000에서 3,000 가는데 13년이 걸렸는데 4,000에서 5,000 오는 데는 딱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환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5분 전 과거도 과거고 5년 전 과거도 과거입니다. 5,000 돌파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시장은 딱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이 상승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폭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점에 도달하면 항상 조정이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현재 지수만 보면 장밋빛입니다. 하지만 지표를 뜯어보면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얼마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4,800선을 버티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조정이 건강한 쉼표일지 아니면 대폭락의 전조 증상일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5,000을 만든 1등 공신 중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심장입니다. 로봇을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결국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3년 전만 해도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시장이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증명하며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을 보십시오. 과거에 1달러 하던 것이 현재 9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입니다. 만약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가 갑자기 줄어든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숨겨진 위험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전조는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경제는 사람 몸과 같습니다. 환율은 체온이고 금리는 혈압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환율 안정을 언급할 정도로 현재 상황은 긴박합니다. 1,400원대 초반에서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만약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다시 폭등한다면 이건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20년간 운영하던 치킨집을 작년에 닫았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환율까지 받쳐주지 않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처음엔 닭고기 값이 오르더니 그 다음엔 식용유, 마지막엔 전기료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상황은 박 사장 같은 개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두세 번째는 코스닥과 바이오 섹터의 불신입니다. 최근 알테오젠 사태를 보십시오. 대장주라 믿었던 기업의 계약 내용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심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로열티 비율이 5%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시장은 발작했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40대 직장인 김 대리는 3년간 모은 종잣돈 5천만 원을 바이오주에 넣었다가 며칠 만에 40% 손실을 봤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천만 원이 눈앞에서 증발한 거죠. 이런 개인들의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경고등이 켜졌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글로벌 채권 시장의 불안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일본 국채 시장에서 발작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40년 만에 국채 금리가 4%를 넘었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빚 문서인데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전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는 결국 셀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을 파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립니다. 해외 상황이 불안해지면 서학개미들이 돈을 밖으로 뺍니다. 1월 달에만 25억 불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책의 신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하는 건 기본이고 빨리 해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자사주를 사서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려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수는 순식간에 꺾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확실한 손절 원칙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 종목이라도 고점 대비 10% 빠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하십시오. 손절은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1997년 당시 10%에서 끊어낸 사람들은 나중에 바닥에서 다시 살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고 마이너스 10%가 넘는 종목이 있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손절하고 나서 다시 보면 됩니다.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손절한 다음에 그 주식이 다시 오를 찬스가 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원칙 없는 버티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비중 확보입니다. 7대 3의 비율을 추천합니다. 현금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을 30% 확보해 두면 시장이 급락할 때 우량주를 싼 가격에 담을 수 있습니다. 1997년 당시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환율이 2,000원일 때 달러를 팔아 주식을 샀고 그들은 지금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일부 실현해서 현금화 하십시오.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주식에 다 넣지 말고 따로 떼어 두십시오. 현금은 위기 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의 금고에 있는 현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수혜주를 찾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테마나 퇴직연금 기금화 같은 호재가 대기 중인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벤트는 이미 선반영된 것 아니냐고 묻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이번 정책은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처럼 확실한 상용화 타임라인을 가진 기업을 보십시오. 2028년 공장 시운전, 2030년 양산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100조 원을 넘나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잡히는 근거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맡겨야 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역시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존의 1, 2% 수익률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7%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지수는 6천, 7천을 향해 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국민성장펀드도 주목하십시오. 소득 공제 40%, 배당 수익 분리 과세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자산을 형성해 주겠다고 할 때 그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한선이 2억 원이라도 그 혜택을 다 챙기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의 파도가 다시 몰아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엇박자가 계속되면 시장은 다시 요동칠 겁니다. 타카이치 신임 총리가 소비세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재정이 빵꾸 나면 결국 국채를 더 찍어야 하고 금리는 또 오를 겁니다. 이 변동성을 늘 경계하십시오. 위기 시에는 신용카드 한도도 미리 줄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악화 시 연체율이 폭증하면 신용등급이 폭락하고 대출받기도 어려워집니다. 현금과 체크카드를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만 아껴도 그것이 나중에 5천만 원, 1억 원의 종잣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실행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100명이 이 영상을 듣지만 10명만 시작합니다. 그 10명 중 단 한 명만 끝까지 갑니다. 당신은 그 한 명이 되십시오. 주식은 게임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 되어 성장을 나누는 선순환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스피 5천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인공지능 거품론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조달 문제 등 남들이 보지 않는 사각지대를 예의주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경제는 사람 몸과 같습니다. 환율은 체온이고 금리는 혈압입니다. 혈압이 너무 오르거나 체온이 급격히 변하면 몸에 병이 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체온과 혈압이 정상인지 매일 아침 확인하십시오. 지표가 흔들린다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 가치는 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고 대출 이자를 확인하고 현금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이미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립니다. 코스피 5천의 환희에 취해 리스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징후를 읽고 손절 원칙을 지키고 현금을 확보하며 정책 수혜주에 집중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위기에서 살아남아 더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큰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경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